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공탐 지수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서 오늘의 공탐 지수는 17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어제랑 제자리 걸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대로였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약간씩 파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6만 달러를 넘기나라고 생각했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항 맞고 5만 7천 대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겪어왔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투심이 그렇게까지 위축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탐 지수에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 안에서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6만의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또 그 밑에 단에서 58K 부근에서는 철저하게 또 지지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과연 어떤 세력이 이길 것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둘이 굉장히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ETF의 자금 흐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게 확인되고 있죠. 지금 현지 시각으로 30일, 6월 30일까지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8거래일 연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실 8거래일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그 안에 잠깐 유입이 됐었던 것도 이 정도 소폭의 움직임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할 듯 합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현지 시간 25일에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6억 9,965만 달러, 거의 7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6일에는 4억 4,450만 달러, 그리고 월요일 29일에는 2억 4,862만 달러, 이렇게 이 3거래일 동안만 보더라도 거의 13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간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게 나타나는 만큼 우리 시장에는 그만큼 힘이 빠질 수 있다,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청산 히트맵을 오늘 조금 이례적으로 수요일인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불과 한 1시간 전쯤이었을까요? 오전 10시쯤에 갑자기 밑꼬리를 크게 달고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저점이 57K 부근까지 내려갔었거든요. 57K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이 밑에 쪽에 있었던 청산 물량들을 정리하고 유동성을 잡아먹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잡아먹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타났죠. 이때는 58K 부근까지 또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57.7K의 유동 물량을 다 잡아먹지는 못했는데 58.5K 부근에서의 물량을 잡아먹고 숨고르게 하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여기에서 조금씩 위로 더 향하려는 듯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향성이 이어진다면 일단 위쪽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으러 갈 확률이 조금은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59K 달러 부근이거든요. 5만 9천 달러대까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갔다가 여기에 물량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탐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밑에 두껍게 단무지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까 물량을 잡아먹었었다고 얘기했었던 57.7K 부근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 자석처럼 끌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봉은 거의 한 15분 봉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들 짚어드린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59K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57.7K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가능성 여러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지금 코인들이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58,900달러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일단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의 방향성, 청산 히트맵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봤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58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XRP는 비트와 이더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적은 폭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0.47%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73달러라고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침 9시 반 기준보다는 더 조금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74달러까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75달러도 넘어설 수 있을지 솔라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도 약간은 흐름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맞춤 전략들을 조금 세워봐야 될 텐데 일단은 비트코인 통해서 방향 키부터 잘 잡아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시장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의 방향성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딱 7월 1일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7월 때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알트들의 수급은 어떻게 갈지 한번 더 하나씩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로운 7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취할 건 취해보면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그 어느 때보다 디테일하게 살펴봐야겠죠. 특히나 7월이 시작된 거는 이제는 새로운 또 하반기에 진입하는 그 문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방향키 제대로 설정해 주겠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을 따라가셔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항상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히든코인 통해 또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거든요. 이런 히든코인이 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사이에 오름세를 보였다고 해서 어떤 코인이었는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약간 말장난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르자, 오르카. 오르카가 이름처럼 확실하게 네. 또 올라줬네요. 네, 저번 주 이제 정준명 전문가 히든코인 올라보자 오르카 제가 한번 추천드렸는데요. 네. 일단 뭐 이름도 이름이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한 번은 좀 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르카 정도 추천드렸고, 며칠 전에 이제 오르카 1차 분할 익절가인 2,000원대 익절을 하고 지금 살짝 눌림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 방송 보시고 전략에 맞게 매매하셨던 분들 1차 일저가 11% 평균적으로 수익률 나오셨을 거예요.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그래도 힘든 시장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저시총 로우캡들 알트들은 좀 단계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래도 한번 브레비스, 아픈 손가락 브레비스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어드렸고요. 우리가 힘든 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제 방송 고정해서 보시고 제가 그런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오르카 기억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르카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방향대로 정확하게 흘러가면서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챙겨주는 일주일 사이에 효자 코인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오르카와 같이 오름세가 나타나는 코인이라도 전략을 잘 세우면서 확실하게 분할로 들어가고 또 분할로 익절하는 습관까지 들여야 확실하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전문가님이 이렇게 혼자서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케어를 해주고 있으시다 보니까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도 똑같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고 있으시다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을 출발하는 첫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7월은 또 어떤 장이었을까? 6월은 사실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사이클을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역대적으로 달에 대한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7월은 럭키 세븐인 것 마냥 정말로 좀 강세장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발 그렇게 말 됐으면 그대로 좋겠네요. 월간 수익률이 좀 좋았던 달이기도 한데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또 우리가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7월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대감으로만 시장을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7월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7월은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호재들이 있을지 그리고 정말 저는 7월을 지금 2026년 변곡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7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 달일까요? 일단 7월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6월 달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차피 우리 크립토 시장이 사이클상은 우리가 조정 구간이에요. 하지만 조정 구간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보다는 또 반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7월은 그런 반등의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6월 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FOMC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7월도 역시나 CPI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은 우리가 더욱더 주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경제 지표예요. 네. 그럼 CPI라든지 PPI, 그리고 당연히 고용에 대한 이제 지표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CPI가 조금 둔화됐고 물론 이 지금 CPI가 당연히 높게 나올 거 생각을 하지만 시장 기대치보다 둔화가 된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거기에 기대감으로도 어느 순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비트코인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0K
지금 현재 60K를 빨리 돌파를 해서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또 월간 이제 월봉이 마감을 하고 갱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월봉 움직임은 지금 요 월봉 캔들만 본다면 솔직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59K 이상에서 좀 마감을 해주거나 60K 이상에서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결국에는 58K, 59K 위에서 마감은 해주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58K는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너무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등이란 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나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지표들은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연준이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에서 힌트를 많이 얻겠구나라는 걸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래도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고 이쯤에서 물가도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느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가 진행되면서 케빈 호씨는 어떤 발언들을 하는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그래도 보여주는가, 여기를 2차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월봉이 마감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최악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곡의 달이 될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어떤 파동을 그려왔는지, 지금은 또 어느 수준의 위치를 해 있는지 굉장히 큰 틀에서 한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펴보려고도 합니다. 자, 여태까지 뭐 매번 올랐던 것도 아니고 매번 내리기만 했던 것도 아닌데 파동이 어느 정도로 그려지면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와 가격 위치를 알려내는 대표적인 밴드형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본다면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지금 이 차트만 보고 이제 바닥이야라고 판단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상승할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바닥권이 완전히 나왔다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예. 더 내려갈 거라 보실까요? 예, 저는 내려갈 거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뭐 전문가나 트레이더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시장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신보다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바닥은 거의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기회를 엿봐야 되는 구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회를 조금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내려간다면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직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 힘들다는 부분이 우리가 또 악재를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PI나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7월은 정말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CPI나 PPI가 다시 재가율의 상승성이 있다 한다면 다시 한번 58K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구간은 그래도 53K까지는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앞자리 4는 안 보시나 봐요. 사자가까지도 많이 본다는 이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사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그래도 이번 해에는 53이 좀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은 우리가 뭐 확신보다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락에 항상 대비를 하고 이 조정이라는 사이클에 우리가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대감은 열어두지만 기준은 더 냉정하게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아니고 사이클상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역대 과거 사이클 비교를 했을 때도 조정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너무 강한 상승감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보다 지금은 준비하는 구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보수적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조금 마음을 가져보자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4년 주기설 이미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죠. 여태까지의 사이클을 본다면 올해는 하락장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락장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한 차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만큼 섣부르게 기대감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 흐름이 나타났을 때 예측보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다양한 악재들, 변수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초점을 잘 맞춰 보시면서 어떻게 결과들이 도출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조금 목 빠지게 또 눈 빠지게 기다리는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죠. 이게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수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클래리티 법 올해 안으로 통과될 확률이 사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7월에 원래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상원의원 이제 본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미국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긴 하지만 네. 일단 지금 폴리마켓의 예측치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수치가 점점점 50% 미만까지도 내려왔던 상황이에요. 꼭 우리 32강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일단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번 연도에 가장 강력한 호재이기도 한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기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조금 불안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저는 언젠간 통과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고자까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최고자들도 그리고 장기 홀더들도 항복을 하고 매도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그쵸.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하방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확실히 지금이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를 현실에서 겪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는 조금 힘에 부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물량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굴자 그리고 장기 홀더들 이런 움직임들이 매도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이 공포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항복하느냐 이게 정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챙겨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항상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새로운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저희 방송 통해서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에 크립토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정리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7월은 기대감 그리고 약간은 조금 불안감이 공존하는 달이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 분명한 거는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는 기대감은 충분히 공존을 해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장 분위기상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낙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7월에 발표될 CPI라든지 PPI 대표적인 경제 지표들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관들 이 클래리티 법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ETF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유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런 ETF의 순유입, 순유출에 대한 이 기관 자금들 수급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이라고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내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사이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기준을 보고 반등 번호는 확인을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7월에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더 다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아무도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히려 올라갈까 말까 할 때 우리가 조금 실수를 범하기 딱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또 7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금리와 관련해서 연준의 정책 경로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 흐름까지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응의 영역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항상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에서 여러분이 전략 얻어가실 수 있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개괄적인 얘기들부터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됐으니까 주봉으로 조금 흐름을 봐야겠죠. 네, 오늘은 뭐 주봉도 주봉이죠, 월봉도 갱신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오프닝 때 이제 온체인 데이터 이제 흔히 말하는 히트맵을 봤지만 지금 58K 일시적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네. 밑에 이제 청산 물량, 유동성 물량을 먹고 지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반등이 청산 물량, 유동성의 흡수를 하는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단번에 저는 60K를 돌파를 해야지. 그리고 이번 주봉을 최소한 그래도 60에서 61K 여기 안에 안착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주는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60K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58K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57K, 6K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56K에 되게 많은 매수량이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물량들 체크하러 내려갈지 아니면 체크를 안 하고 바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 주봉의 핵심 포인트는 60K 이상 우리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는 조금 다시 한번 61, 62K를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가질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계속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1500과 1600에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지금 이더리움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1500달러고요. 1500달러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모습이고 1차 가면 1600원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차 가면 1700원 돌파를 해줘야 그래도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비트보다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봉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비트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좀 이제 이 이더리움이 1600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비트보다는 조금 이더리움이 조금 치고 올라간다면 치고 가는 힘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봉 좀 이제 살펴보실 때 이더리움은 1500과 1600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상승을 할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이더리움이 더 크게 내려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괜찮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도 솔직히 알트들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더리움도 뭐 이제 다른 알트들이 비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리플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뒤에 리플, 솔라나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이더리움이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이렇게 버티던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키질 못한다면 아마 하락세는 더 강해질 수 있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지만 강세를 부를 때는 이더리움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할 때도 그 버티던 힘이 잃어버린다면 네. 훨씬 더 비트보다는 조금 하락세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오. 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비트가 그래도 58을 지키고 여기서 우리가 주봉을 그래도 60K 이상까지 좀 리테스트를 가는 부분이 나온다. 그렇다면 저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치고 가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라인까지는 버티는 힘은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XRP 같이 볼까요? 네, XRP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힘들게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솔직히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이제 클레이트 법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보타면 XRP나 솔라나가 솔직히 비트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수급량이나 기간 매집량은 좋아요. 그쵸. 느낌은.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집량이 좋다고 해서 얘네가 바로 치고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솔직히 지금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너무 돌파해야 될 구간들이 좀 많은 모습이고요. 1차적으로 1600원을 안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1600을 돌파를 못하고 안착을 이제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다 하다면 X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00원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말씀드립니다. 뭐 예전에 2000원, 2600원 할 때도 16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고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믿으시면 결국에 1600원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은 조금 하락이 좀 더 강해 보이는 시장 분위기니까 항상 밑으로도 크게 열어두시고 내가 XRP를 좀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DC의 전략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400원까지 크게 열어두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밑으로 열려있는 XRP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를 살펴볼 텐데 그래도 요즘 메이저들 가운데서는 솔라나가 맞습니다. 가장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솔라나 이제 계열들이 가장 힘이 좋은 모습이고요. 이 네 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그리고 솔라나 네 가지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솔라나가 그래도 분위기가 가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솔라나는 조금 호재적인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10만 원 선이 일시적으로 깨졌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을 좀 딛고 일었으면서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상승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체크해드렸던 지지 구간은 10만 원대를 기준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1억을 심리적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꼭 10만 원 좀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하면 다른 메이저 코인에 비해서 좀 강하게 그래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될 구간에 12만 5천 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역시나 솔라나가 가장 조금 힘이 강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선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모습이죠. 잠깐 이탈되는 모습은 나타났었지만 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또 이 안에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서의 접근 전략들 지금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겠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정보방 안에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을 짚어봤죠. 그렇다면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서 알트단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트단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대부분
대부분 보시면 또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제가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도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 조정장, 횡보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계절처럼 우리가 지금 여름에 제가 이렇게 반팔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도 그 장세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히 알고 투자하자. 지금 알트코인은요, 지금 알트 시장 자체가 지금 결국엔 이 시장에 유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엔 이 시장이 건강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돈들이, 신규적인 돈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엔 이 시장은 이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건장하게 항상 사이클대로 가는 대로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알트, 그리고 중소형 알트,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역행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요,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돈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장하게 계속적으로 신규적인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결국 시장에 말 그대로 돈이 없다. 지금은 돈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냉정하게 본다면 현대 알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거래소인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대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상위 코인을 보십시오. 여기서 메이저나 뭐 시총이 좀 높은 것들, 흔히 말하는 메이저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들캡 이상들, 라지캡들, 흔히 말하는 큰 애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최근에 김치 코인들이 펌핑이 나왔다가 대부분 시총, 뭐 코인이 시총을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총을 보고 로우캡, 미들캡, 라지캡, 메이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1,000억 미만이 시총을 가진 로우캡들이 계속적으로 크게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지금 시장에 우리가 알트를 산다,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메이저나 라지캡들을 사야 될까요? 로우캡들을 사야 될까요?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은 저시총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행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뭐 메이저들을 사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장기적인 포트 전략으로 간다면 메이저를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메이저들을 결국 이 메이저 코인들이 흘러가고 있는 결국에 시간적 기계적 비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작성을 할 때는 무조건 장기 포트만 잡기보다는 내가 단기적인 방향, 스윙적인 방향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객관성 있게 잡아 가셔야지 지금 시장에서도 뭐 그래도 지금 로우 캡들이 잘 치고 오니 그것만큼만 잘 따라가더라도 단계적인 수익은 내기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지금은 비트나 이더리움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아래 저시총 애들은 그래도 강한 펌핑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알트코인 시장은 메이저가 아닌 로우캡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장세에 맞게 저희가 움직여야 수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수익이라는 걸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시장 장세를 보고 선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흐름은 가벼운 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지금 현재 시장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펌핑을 할 수 있는 게 로우 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 돈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펌핑은 또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펌핑을 칠 수 있는 몇백억짜리 1,000억 미만의 시총을 가진 이런 로우 캡들로 조금 테마나 재료가 붙으면 급등이나 최근에 뭐 40%, 50%, 60%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 내 자금의 100% 중에서 내가 메이저를 지금부터 모으고 싶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그 자금에서 10% 미만으로 DCA 전략으로 좀 천천히 중장기 포트로 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우캡 같은 경우 대응 포인트를 본다면 그만큼 좀 가벼운 애고 탄력적으로 강하게 펌핑이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또 강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도 강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한 상승은 또 강한 조정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무조건 붙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테마와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은 흔히 말하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뭐 김치 코인들도 이렇게 같이 펌핑이 나오는 것,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 뭐 모스코인, 뭐 메디블록 이런 코인들, 그리고 뭐 엘프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김치 코인들이 간다면 그 김치 코인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종목으로 먼저 거래량이 강하게 붙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내가 추격적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손절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이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리스크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손절은 꼭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근 급등 코인 그리고 대부분 저시종 코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피니트 코인, AI의 재료가 붙어있는 코인이지만 500억짜리 저신종 코인이기도 합니다. 인피니트 코인 제가 예전에도 제가 히든 코인으로도 수익을 좀 내고 나왔지만 최근에도 인피니트 코인 상승세를 본다면 단기간으로 지금 50%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제 인피니트 코인이 강하게 상승 펌핑을 치고 나서 지금 갑자기 급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언제든지 강하게 상승한 만큼 그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저시종 코인을 내가 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눌림목 매수해서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강세 코인만 보더라도 인피니, 카이토도 AI가 붙은 코인이고요. 모스코인, 팔콘파이낸스 대부분 우리가 10개의 상승률이 높은 코인을 본다면 대부분이 8개 이상이 거의 80%가 로우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캡들은 시총이 작을수록 탄성은 커지고 그만큼 상승세도 크지만 그만큼 눌림도 조정도 강하기 때문에 꼭 이제 그 리스크를 꼭 조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피니트 어제 제가 작성을 했을 때마다 247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기준으로 95원에서 247원까지 한 달 동안 160% 갔습니다. 그만큼 탄력성이 강하다 저시종 코인들은 디피니티브도 최근에 보시면 이건 6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에 며칠 동안 디피니티브 같은 경우도 하루에 60%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고요. 지금 이제 6월 1일 기준이다 보니 엘프가 조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을 본다면 엘프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 40%씩 그냥 펌핑이 나온다는 거 그만큼 강하게 치고 가고 강하게 눌림이 나온다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장 코인 지금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이라는 건 돈의 흐름인데 결국에 지금 코인 시장은 돈의 흐름이 적고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갈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우리가 대표적인 솔라나나 이런 메이저들 흔히 말하는 메이저들 아니면 라지캡들 체인링크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몸집이 큰 애들은 가지를 못하기 마련입니다. 왜? 돈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 돈들이 어디로 간다? 적은 금액으로도 탄력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흔히 말하면 저시종 코인으로 돈들이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력의 입장이 되보십시오. 결국에 이 저시종 코인을 적은 돈으로 탄력을 시키면서 개미들이 또 거기 득실득실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들을 털어먹기 좋은 게 또 저시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력의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반대적으로 입장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절대로 이 60% 50%이 급등하는 코인에서 포모감을 느끼시고 거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눌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평 지지라든지 이 거래량이 완전히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지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손절가를 꼭 기준전에 맞춰가지고 손절가를 지정하시고 단타적으로도 이 저시종 코인들을 조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을 못하시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는 순식간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피니트 코인만 하더라도 어제 60% 40%가량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것까지 봤는데요. 지금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것처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30% 상승세를 보고 이 코인을 올라탔던 분들 같은 경우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40%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그만큼 가랑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으셔가지고 항상 리스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꼭 시장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급등 코인은 무조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체크를 하시고 꼭 분할 매수. 지금 시장은 절대로 한 번에 풀 매수보다 무조건 5분할, 4분할, 3분할, 최소 3분할 이상으로 분할 매수로 꼭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CA 전략만큼 좋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세력들과 이
기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차트라는 무기를 가지고 손절이라는 나의 최소한 리스크 대응을 가지고 그리고 DCA 전략이라는 나의 안정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이 지금 같은 조정 사이클에서도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꼭 판단하고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 AI 코인들도 강하게 한번 좀 이탈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분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보다는 이 AI 섹터들이 지금 조명이 전체적으로 나왔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제로와 유스나 제로에 너무 연연해서 뉴스 하나에 급등하는 코인들을 꼭 붙잡고 붙잡아 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시장의 흐름은 메이저 간이 저시총 코인들로 흘러가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저시총 코인들이 가고 있다는 거. 지금은 메이저를 강하게 매수하기는 아닌 시장이란 걸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저시총 좀 단기 급등 코인을 내가 좀 매수를 하거나 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꼭 분할 매수로 강하게 탄력성이 있는 코인들은 그만큼 강하게 또 하락이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되 급등하는 코인을 꼭 눌림목에 거래량을 확인하고 매수하게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지만 가장 못하는 부분들 손절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전 과거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50%, 60%, 70%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손절을 못해서. 결국에 손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계속 존버를 해서 또 수익권을 가서 그게 계속적으로 먹어가는 습관이 된다면 그건 독배를 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걸 꼭 습관해서 이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앞으로 또 우리가 상승장까지 가기 위해 준비를 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나마 있는 우리 시장의 자금들, 저시총 코인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더 펌핑이 크게 나온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시총 코인들인 만큼 몸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또 그만큼 무섭게 내려온다는 거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한 번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가장 지양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분할로 들어가야지라고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갔을 때도 익절을 할 때도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내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 이 분할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그 분할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또 분할로 털고 나와야 되는지 확실하게 타이밍 알려주고 있으시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할로 접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같이 한번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 워낙 요즘에 승률이 좋으셔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좀 무겁네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예, 오늘 정주면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코인은요,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과거에도 히든코인을 몇 번 드렸던 종목이고요.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을 들어왔고요. 일단은 지금 조금 어제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좀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900원대, 여기 900원, 30원에서 50원 이 구간 900원대까지 지지구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가 대응 전략까지 좀 깔끔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이 가격은 제가 어제 만들었던 가격이라 일단 지금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지금 분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입 구간은 900원 아래에서부터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 1020원, 2차 목표가 1060에서 80원, 3차 목표가는 저는 일단 1150에서 1180에 적어놨지만 1200원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기준은 870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좀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840원까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히든 코인을 준비하고 또 이 히든 코인이 또 다음 주 방송에 나올 때 기분 좋게 수익으로 익적을 해서 좀 제가 그래도
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지만 그만큼 시장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제 방송을 보시고 그래도 정주명 전문가 지금 계속적으로 히든코인 승률 좋으니까 이번 히든코인 들어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전략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스크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꼭 습관을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시장은 다들 힘드실 겁니다. 6월 내내 계속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되게 좀 마음적으로 포모도 느끼는 부분이고 지금 뭐 코인 지금 시장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도요. 2022년도 이 지금 같은 이런 조정 하락 사이클을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부분, 그리고 루나 사태, 우리가 다들 아는 루나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22년도 말에는 FTX라는 세계 위 거래소가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코인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기회의 구간이고 가장 저점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사이클상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구간을 마음으로 해서 시장을 항상 좀 저희와 함께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를 조금 역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떠나갔을 때가 돌아놓고 나면은 기회의 땅이더라 다시 한번 짚어주셨죠. 그 기회의 땅 안에서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